우리 주위를 보면 관리가 소홀히 된 채로 그냥 방치돼 있는 유적지나 유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또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10미니츠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유구한 역사의 위엄을 자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방치돼 있는 상당수의 문화재. 그 현장을 10미니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시골 마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우뚝 솟은 석기둥 하나가 눈에 띕니다. 담장에 낀 형태로 위태롭게 서 있는 석기둥. 예를 들어서 꼬마 때부터 봤다고 봐야죠. 애기 있을 때부터. 오랜 시간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온 석기둥.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이름은 당간지주입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라는 것은 사찰 앞에 높은 기를 세워가지고 여기가 절이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하나의 표시였고요. 불교 유적 중 하나로 대규모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당간지주. 보라를 걸어놓던 높은 기둥을 지지하는 당간지주는 당시 사찰의 규모와 역사를 짐작할 수 있어 상당수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 왜 담벼락 사이에 초라하게 서 있게 된 걸까요? 거기서 숨막꽃길도 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전에는 길이 좁았어. 네. 내 땅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울타리를 한 거지. 위풍당당했을 당간지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하나의 석기둥만이 담벼락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또 다른 마을. 주택 대문 옆으로 또 하나의 당간지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택과 담벼락 사이에 겨우 몸을 지탱하듯 서 있는 당간지주.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 훼손된 채 방치된 이유는 뭘까? 예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 집을 저희가 전세로 살다 샀어요. 이 집이 번지 안에 들었더라고요. 땅을 사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도 사신 거예요? 그러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주인의 소유가 돼버린 당간지주.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다른 문화재가 사유지에 방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그곳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뜰로 발걸음 옮기자 어지럽게 뒤섞인 건물 자재들 사이로 과거 웅장했던 석탑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는 일부 탑신부 주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이 쌓여 있는 상태. 그 몸돌 부분에 안상이라고 해서 눈안자를 쓰는 이게 뭐 코끼리 눈이다라고 해서 그 안에 상당히 상서로운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그 석탑의 일부인데요. 과거의 신비로움은 사라진 채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듯한 석탑.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관리가 소홀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엔 어떤 문화재가 숨어 있을까? 2018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43호로 지정된 정읍 은선리 백제 고분군. 백제 석실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이지만 이곳까지 제대로 정비된 길도 없고 안전 펜스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내판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실조차도 누락된 상황. 때마침 정읍시 문화재관리단과 만난 제작진. 이제 작년에 말해한 거랑 그게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둘이었는데 뭐 전북대에서 온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렇게 이만이라도 이게 되지 안 도와주면 되더라. 사람 불가 보는 거.
문화재 관리단의 관계자는 문화재 관리에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익산의 한 마을.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고 찾아간 곳에는 석불 하나가 보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 발견 당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석불. 오랜 시간 동안 훼손된 곳에서는 시멘트로 덧칠한 자국이 보입니다. 대략 한 30m 저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도가 떨어지고 여기 깨지고 해서 3등분이 딱 돼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는 등 훼손이 심해 당시 마을 주민이 시멘트로 수리를 해놓은 석불. 그게 뭐 지정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좀 관리가 잘 됐겠죠. 그 당시도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성스러운 신앙의 대상이었을 석불. 당시 시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지만 지금은 차가운 흙 속에 파묻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전락이 돼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 문화가 그 일제에 의해서 철저히 부정되고 왜곡되고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관리 계획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은 관에서 해야 될 행정 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매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들. 이를 관리해야 될 행정당국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정읍시청 문화재팀을 찾아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또 사유재 사회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삼국시대의 대형 무덤군으로 총 5개의 고분이 발견된 곳입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옮겨놓은 곳인데 수북하게 쌓인 먼지가 이곳의 관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또 다른 공원. 기원전 3세기 철기시대 무덤터입니다. 보존을 위해 유적 위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었지만 무성하게 자란 풀 때문에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관리의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펌프 시멘트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줄 뿐이에요. 풀도 원형 모습. 네, 원형은 그대로. 풀까지 복원했다는 관계자의 설명. 하지만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꽤 잘하게 복원을 했다고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복원하지는 않거든요. 해당 공원의 관리를 맡은 관계자는 전문 인력 부족은 물론 국가 지적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 비전문 부서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 속에 그런 안타까운 또는 뜻깊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물과 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현장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실제 저 영상처럼 저렇게 방치되고 네.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역사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랜드댐 민가 옆에 돌기둥 하나, 그리고 산속에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고분.
저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불과 지금 한 4년 전 2015년도에 전수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아까 보았던 돌기둥 같은 것은 이제 사찰 앞에 있던 당간 지주거든요. 예. 그러면 주변에 사찰이 있을 것이 예견되고 있고요. 현재 남아져 있는 돌 하나의 어떤 역사성, 학술적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때 지금처럼 방치되지 않고 주변을 정화하면서 또 하나의 문화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영상에서도 나왔고 교수님도 언급하신 것이 비지정 문화재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지정 문화재가 정확히 뭔지 지정문화재는 국가문화재가 있고 시나 또는 광역의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향토문화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렇지만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재산들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이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최초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와 또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그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340여 점을 셀렉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17점을 이제 지정문화재로 전환을 시켜서 어찌 보면 좀 보호가 시급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응급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5년에 거의 만여 개가 되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네. 비지정 문화재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연구 작업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한 가치가 무궁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지정 문화재나 우리 전북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한번 관리하고 밝혀서 그 문화자산을 확대하자라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구에 대한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네. 아직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실은 저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지정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문화재는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돌멩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사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런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9,700점 가까운 것을 전수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수십 점밖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이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죠. 이제 도 지정 문화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한 2~3명이 객관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검토 회의를 이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만여 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종교 예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각각 점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고 자료들, 소위 매장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2015년부터 이런 제도들이 생겼어요. 문화재 돌보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청소라든지 또는 이제 좀 훼손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보시기에는 제가 아쉬운 게요. 네. 그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는 128개, 또 시도 지정 문화재는 269개,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55개에 불과한데 네. 유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네, 저도 지적하고 그런 싶거든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에서도 문화자치를 하자. 행정에 있어서 이게 행정자치를 하려고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자치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화재 관리, 보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지정에 관한 연도를 보더라도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보미 사업과 같은 것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러한 작업들이 그간에 방치되었었던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은 역부족이 아닌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지정되어 있을 때는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로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거든요. 네. 문화재가 주변에 있으면 손해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요? 저희들이 네.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할 때도 보면 이제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 승낙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유물이 나와서 이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도 행정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전라북도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아니면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상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전라북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주, 익산 아주 역사적 고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해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그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유물이 한 2만여 점 이제 출토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것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부여에 임시로 맡긴 건가요? 아니면 부여에 준 건 아니죠. 부여에서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나주에도 우리의 유물이 가 있고.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 유물 자체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 또한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자랑인 이 걸출한 유물들은 모두 이웃 충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 같은 데는 이미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만 문화재연구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다면 왜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더디는지,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어찌 보면 전라북도의 이 문화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좀 고록스럽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대사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삼국시대 왕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공주, 부여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그 국립박물관들이 생기게 됐죠. 발굴조사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들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연구나 이것들이 좀 미진했을 때 이러한 유적들이 각과 국가기관에 이렇게 분산된 것 점은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 이제 미륵사 사리장엄이 나왔죠. 이럴 계기로 해서 익산에도 그러면 이제 국립박물관을 만들자. 그러면 부여에 가 있는 2만 점 이제 익산으로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 니건 내거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이런 점들입니다. 결코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문화 자산들이 경주, 공주, 부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같은 데는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유적이 많이 나와서 지하철 호선 늘리기도 어렵다. 사실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여기저기 지금 땅을 많이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런 문화재나 유물이 발굴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 혁신도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중유유적들이 나와서 도로를 돌렸어요. 그 토지공사가 당시 이리로 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박물관도 짓고 이걸 잘 하기로 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병되고 이게 진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적 보호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그저 밭으로 그냥 방치가 돼 있단 말이죠. 매장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공사를 밀어붙여서 강행하게 되는 이른바 문화재를 땅속에 여전히 묻어버리거나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편법들, 불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탈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야만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 문학대라는 곳에 가보면 지금 그 마한 붕구묘들을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원래는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그 옆에 아파트 있죠. 큰 도로변에 그 도로 한가운데 있던 유적들이에요. 그 위에 지방문화재 문학대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던 것이 이 행정기관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쓰레기 치우듯이 옆으로 밀어내 있단 말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바뀌어야자만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근무하시면서 이 점은 꼭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사회교육 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거 알려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한 거, 우리 것이 소중하다 소위 말하는 것, 그러한 역사 인식이라든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들을 심어줄 때만이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마도 지금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문화재가 그저 걸림돌이 되는 이 개발 시대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자녀분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가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유산 유적은 미래의 자산이거든요. 더욱더 문화재와 유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외세에 의해서 강탈당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던 문화재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의궤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문화재들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갖다 다시 우리의 품으로 정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륵사지 서탑이 수리가 완료돼서 이제 일반한테 지금 공개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곧 되겠죠. 미륵사지에는 많은 석재들을 이용해서 건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그 석재를 가져다가 앞에 그 토방 있죠. 또는 구들을 만들 때 썼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처럼 그러한 석재들을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가져다 놓는 작업들. 또 전라북도 어느 곳에 그런 것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은 운봉 지역에 가면 가야구 군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서 많은 과거의 유물들이 유실되고 그것들이 민가로 흘러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도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운동 이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도내 비지적 문화재 관리 소홀 실태를 출발점으로 해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